김빈 작가, 그 BBS 문화부장입니다. 전경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오늘이 굉장히 덥다고 하죠. 초복이잖아요, 오늘. 네. 예. 초복부터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절기상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고. 예. 저는 꽤 덥지 않은데요, 요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네. 예. 좋습니다. 날씨 선선하고 예. 아주. 예. 지금 스튜디오에 저 에어컨을 잘 틀어놨기 때문에 시원한 그래서 겁니다. 예, 그런 이유도 있죠. 예. 예. 김 작가는 어떻게 처음 뵙는데 청취자들에게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컬처파크라고 해서 제가 좀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짧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SNS입니다. SNS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또 한두 개씩은 다 활용을 하고 계시고, 영어지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뭐 젊은 친구들은 여러 개를 많이 운영하고요. 네. 또 나이 드신 또 어르신들도 요즘 뭐 한두 개 정도는 다 이용하는데, 이 SNS가 과연 어떤 건지 의미부터 한번 좀 이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더 좀 얘기가 더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김 작가께서 이 SNS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SNS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통을 하고 관계 형성을 하는 어떤 인터넷망, 매개체, 뭐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 만나야지만 뭔가 소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온라인만 되면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페이스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하고 있어요. 네, 하시죠? 하고 있죠, 저도. 예. 요것도 이제 SNS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SNS,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회 관계망. 과거에는 만나야지만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친분도 쌓이고 예. 관계가 형성됐지만 그 이후에는 전화로 보통 많이 연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화로 하다가 이제는 전화도 필요 없어요. 예. 인터넷상으로 서로 문자가 좀 더 이제 좀 넓어진. 그렇죠. 이제 그리고 약간 채팅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예. 요새는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채팅처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 이 컬처파크에 대한 기대, 이 관심이 크세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1452님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2837님은 김빈 작가님 방송 처음 하시는 분 같지 않습니다. 아나운서 하셨다고 그래도 믿겠습니다. 목소리가 청아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비대면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 더 와닿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SNS도 있다고 하죠. 네, 이제 요새는 한때는 트위터, 또 싸이월드 미니 홈피 같은 것들 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블로그를 많이 하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요? 블로그를 제가 개설했어요. 네, 그때가 좀 블로그가 되게 유행이었을 그렇죠. 때였죠. 파워 블로거들 막 나오고요. 예. 제 후배가 이런 거 만드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시작했는데 좀 가끔 이제 뭐 글도 올려놓고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을 저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SNS도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예. 들어가서 글은 안 남기고 계속 이게 보기만 그럼요, 하는 보기만 합니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보기만 하는 분들 또 뭐라고 지칭하는 게 있지 않나요? 용어가? 글쎄요, 뭐 하여튼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온라인의 세계잖아요. 네. 온라인의 세계는 오프라인과는 다른 거죠. 오프라인은 대면, 온라인은 비대면인데 이 코로나19와 함께 더 이제 SNS가 더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 어떤가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전 부장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SNS라는 것은 일부 이제 아까 온라인 세계라고 했는데 가상 세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일상입니다. SNS도.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대화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는 안 하고 얼굴은 안 보지만 이것도 현실이고 다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 때문에 이제 다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속성이 있냐? 좋은 얘기보다는 이게 뭐 소문이라든지 루머라든지 그 사람이 그랬대더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왜곡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또 안 알려질 수도 됐지만 있네요. 그 사람이 요새 많이 아프다던데 자기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파 보인다더라라는 말 듣고 자기가 그냥 아프다 이렇게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들이 이 SNS에 올라온 글 때문에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안 좋은 결과가 또 빚어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이 관계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주변에 보면 정말 지하철에서도 다들 SNS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타도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대중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 이건 SNS의 어떤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김 작가께서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SNS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SNS 자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기능을 가진 SNS가 있기 때문에 뭐 블로그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기능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뭐 주 활용 용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관계를 시간이 지나면 뭐 만나지 못하거나 또 멀리 있어서 끊길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도 습득할 수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면 토론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여주고 또 때로는 익명으로 해서 나를 뭐 닉네임이나 뭐 다른 이름으로 해서 내 정보를 정확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예. 이게 SNS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가 이 정보를 얻는 또 공간이 되기도 하고 토론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리고 요새는 또 쇼핑도 가능하고 뭐 거기서 물건을 또 사서 선물도 줄 수 있고 SNS에서요? 그럼요.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예. 정규민 부장은 SNS에서 선물 받아본 적 있나요? 많이 주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커피 뭐 이렇게 이용권 그럼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건 많이 그건 저도 받습니다. 받아봤어요. 저는 예. 다 그걸로 먹습니다 요새 커피를. 요새 그냥 서로 그런 걸 주고 받는 살 수가 거네요. 없어요. 다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냥 가서 딱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람들 간에 이렇게 네트워킹 관계가 이제 가능해진다는 걸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건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SNS가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 또 경제뿐만 아니라 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뭐 SNS의 황제라고 칭할 만큼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고 또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디어 또 사업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언론사도 운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의 속성이라든지 장점 또 어떻게 활용하면 유리한가 이런 걸 아주 잘하는 정치인이죠. 또 사업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길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요즘 또 세대가. 지루하게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이게 SNS라든지 예.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 SNS를 적극 활용해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상당히 이제 올린 측면도 있죠. 트위터로 대통령이 됐다고까지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트위터 그렇죠? 대통령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뜻이 이제 이 새가 이제 지저긴다는 뜻이더라고요. 네. 예.
새가 새 지저귀는데 울음소리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아 트위터가 새 네네. 울음소리.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트위터는 이게 문자 몇 개까지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140자 뭐 이렇게 예, 제한을 하고 그래서 있죠. 간결하게 쓸 수밖에 없고 그 간결하게 쓰는 이 문장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데 이 능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뛰어났다 이런 뛰어나죠. 얘기죠. 예,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예. 이 간결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쉽진 않고 근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너무 간결하면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잘 못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간결하고 선명하게 하면 물론 예. 이제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성공도 했지만 또 최근에는 SNS 때문에 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죠. 여론의 예. 공격을 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급한 메시지를 전한 경우가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작가께서는 예. 아, 그리고, SNS 정치 이제 하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페트 정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페트 정치. 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줄임말인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게 앞글자를 딴 말이라고 합니다. 아, 전 신조어인데요. 전 정치인들이 오면 이게 카페트를 깔아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더니 네. 그게 네,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 이렇게 만든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제 예. SNS를 활용해서 정치 활동을 굉장히 요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활용 이제 말이 생겼고 예전에는 이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트위터가 굉장히 정치에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근데 예. 요새는 또 유튜브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도 플러스에서 신조어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청취자분들께서 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죠. 0036님 전교인 부장님 응원합니다. 방송 출근길 차에서 잘 듣고 충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5687님은 저에 대한 얘기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9865님은 자신이 SNS 때문에 시인이 됐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궁금합니다. 9865님 SNS 때문에 시인이 된 경우도 있나 그럼요. 보네요.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짧게. 예. 0341님은요. 아침 전화 애청자입니다. 이 목소리가 친근하고 예뻐요. 김빈님이 궁금해집니다. 예, 이거 인터넷에 또 사진을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세 분 케미가 좋습니다. 이 케미도 이게 호흡이 잘 맞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전 부장이 자주 쓰는 용어잖아요. 캠이라는 건 방송에서만 맞으면 됩니다. 방송에서만. 예. 예. 끝나면 뭐 관계 없습니다. 그건. 예. 네. 1452님은 수연화 보살님인데요. 예. 그 다음에 0009님 김 작가님 목소리가 상큼합니다. 출근길을 밝게 만들어주네요. 상식도 많이 전해주시고 트위터가 이 새 지저귀는 소리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예. 모르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예. 이게 새가 지저귀다는 건 모르는 분 많아요. 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건. 네, 근데 그 트위터 이렇게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 예. 새잖아요. 새예요. 거기 새 표시가 돼 새 있어요. 모양이에요. 예. 0009님이 맨 뒤에 김 작가님 SNS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만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SNS를 계정을 만들지 않고 있나요? 저도 사실 예전에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요새는 좀 문을 닫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463님은요, 전교윤 기자님 선물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데 왠지 아니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전 기자님께 선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선물 사실 커피 쿠폰 관련된 거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선물이 거죠. 많죠. 예, 예. 예. 그건 이제 기프트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인증샷이라도 한번 제가 좀 올려주시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 SNS가 정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그만큼 유권자들과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이 좋은 수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정치인들 치고 SNS 적극 활용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없을 정도인데 예. 나이와 관계없이. 근데 과거에 이 SNS가 이 사회 정치 현실을 크게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우리 정경윤 기자께서 좀 해주시죠. 예, 제스민 혁명이라고 합니다. 제스민. 예. 이게 뭐 자스민이 아니고. T가 아닙니다. T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예. 이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인데 그 독재 정권 또 오랫동안의 그 장기 집권 때문에 경제도 안 좋아지고
독재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서 시위가 시작됐는데 이게 확산된 이유가 SNS를 통해서 이게 이제 중계라기보다는 알려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청년층이 들고 일어났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지 열기가 확산되면서 민중봉기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5.18이나 12.12라든지 5.16 이런 게 있었을 때 만약에 SNS가 있었다. 네. 그럼 못했을 겁니다. 사실 이 군사 쿠데타는 SNS가 있는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다 알려지잖아요. 공개되고. 군이 출동할 때 그 소속 부대원들이 SNS로 자기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알려주죠. 거죠. 탱크가 지금 광화문에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두환 장군은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네. 지금 했으면 바로 구속이었겠죠. 예. 구속됐었어요 또. 나중에 됐죠. 됐어도. 예. 6218님, 게스트인 줄 알았는데 전경윤 부장님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팬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이것도 SNS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니까. 1452님, 트위터 얘기있어요. 예, 로고에 새가 나와 있는데 이 새의 지적임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어디 김 작가님, 지금 뭐 제스민 혁명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밖에 또 사회 변화를 이끈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SNS 활동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킨다 이런 뜻인데 이 SNS를 통해서 작지만 또 아름아름 건너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위라고 하면 좀 투쟁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새는 SNS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그 캠페인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서 네. 좀 젊은 층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뭐 연예인들 이런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굉장히 그 누구나 문제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 동의한 다수의 사람들이 뭐 건전하고 성숙하게 어떤 시위 문화, 캠페인 문화를 좀 하는 그런 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 일본의 위안부 문제로 촉발이 됐던 뭐 경제 보복 예. 그때도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국민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뭐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습니다. 또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자발적인 어떤 불매 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하는데 5월에 미국에서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을 인종차별 문제 했었는데 심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막 시위가 엄청 크게 일어났었는데 예. 그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블랙아웃 투스데이, 그러니까 침묵의 투스데이, 침묵의 화요일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서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움직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는 루게릭 환우를 위한 버킷 챌린지, 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뭐 덕분에 챌린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습니다. SNS상에. 예, 예. 지금도 많이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북아프리카 이 제스민 혁명에서 이 SNS의 힘이 드러났지만 현대로 올수록 SNS가 더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SNS가 있으면 참 이 나쁜 짓 하는 분들이 참 위축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일단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대중적인 이미지를 먹고 사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이게. SNS 정치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리고 이제 뭐 기업하시는 분들 또 운동선수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축구 선수들이 오늘 내가 한 골 넣었다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 그 미처 몰랐던 분들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을 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라고 퍼거슨 감독, 예, 알죠. 박지성 선수가 뛸 때 감독이었죠. 경이라고 부르죠, 영국에서는. 경이라는 경. 자기를 받았어요. 굉장한 예. 사람인데 SNS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구 선수들한테. 왜냐하면 선수들이 SNS만 한다, 연습 안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습하다가 쉬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쉬면서 SNS 하다가 중간중간에 연습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종이 바뀌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는 기자라면은 주는 기사 쓰는 거고 종은 뭐 다른데 뭐 출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SNS를 할 때 그 핸드폰에 이렇게 깔아놓기 때문에 예. 정말 수시로 막 일거수일투족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본업에
지장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안 되겠지만 세미나의 패널인데 예. 이거 찍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본인의 발표도 부실하게 하고 예.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0036님, 전 부장님 다음 주에 봉선사 연꽃 축제 오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연꽃 축제 한번 취재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봉선사 신도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대면으로 가야 되겠죠. 예. 비대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근데 이제 문제가 SNS상에 좀 확인되지 않은 이런 미확인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도 줄 수 있고 이른바 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잖아요.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 부분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 박원순 전 시장의 이 비극적인 예.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사망했다라는 뉴스들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기사화가 됐었어요. 예,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뉴스라는 것이 진실성 그리고 정확한 정보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 돼 하는데 일단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다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치인이 뭐 다 뭐 모든 허물을 다 벗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들어가 보면 뭐 사우나에 갔다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기만 얻기 위해서 이 페이크 뉴스를 많이 활용하는 그렇습니다. 이 현 세태에서 이제 이 네티즌들은 그걸 또 잘 구분해낼 수 있는 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뭐 시간이 이제 다 돼가네요 벌써. 근데 김 작가님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정치 외교에 있어서 SNS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요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짜 뉴스 또 요새는 본인의 선전 도구로 이제 주로 쓰이는데 이게 뭐 좋은 거긴 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소통의 시대고 트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SNS가 중요한 수단인 거는 맞지만 이 파급력이 엄청난 만큼 너무 주관적이고 이제 잘못된 뉴스는 좀 자제를 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좀 현명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얘기 많이 나눴네요. 우리 김빈 작가는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뭐 시간이 다 돼서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또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컬처파크 김빈 작가 그리고 불교방송 문화부장 전경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